자, 일단 뭐 유튜브에 보면 스마트 스토어로 막 월천 찍었다, 뭐 매출 몇 억 찍었다, 막 이렇게 개나 소나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 개나 소나 중에 한 명이고요. 왜냐면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을 내기가 되게 쉬워요. 아직은 두 분께서는 그 많이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돈을 배우고 하면 내가 이런 부분은 못했구나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못했는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피드백이 발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뭘 잘한 거지? 이게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혼자 자기 스스로 점점 구렁텅이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좋은 제품이면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다고 안 팔려요. 모든 제품이 다 좋아요. 심지어 다 저렴해요. 물건 올려보셨잖아요. 그 제품 괜찮은데 몇천 원밖에 안 남잖아요. 사실 그 10% 부가세 떼면 별로 남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좋다고 팔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뭐 대학교 수업 들으셨을 때 대학 교수님의 수업 좀 어떠셨어요? 그렇군요. 저도. 괜찮아요. 그런 막 이미지상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수업 되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 교수님들께서 엄청나게 어려운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일반인 수준으로 나름 쉽고 깔끔하게 가져온 건데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 제품에 대해 알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대학 교수님처럼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지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잘 하신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요거는 사과즙이에요. 유리잔 안에 사과 들어있고 사과즙이죠. 근데 안 팔리는 사과즙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공장 사진이 있어요. 기계 사진. 그래놓고 최신 기계로 만든 NFC 착즙 기법으로 만든 무착향류, 무첨가물 사과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잘 팔리는 사과즙에도 물론 저 표현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엄청 부각되어 있어요. 자, 사진도 다르죠. 기계 사진, 요건 사과 사진. 그래놓고 100% 신선한 우리 사과로만 갈아 만든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으니까 그 사장님이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점을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최신 기계로 만들어서 최신 기법으로 만들면 좋죠.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침 가볍게 먹으려고 주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찾냐면 리뷰에서 찾습니다. 자, 사과즙 리뷰인데 블라블라블라 맞췄습니다. 달콤해서 맛있어요. 블라블라블라. 뭐 어쩌고저쩌고 진하고 맛있어요. 블라블라블라 훨씬 맛있다고 좋아해요. 블라블라블라 진한 즙이라 맛도 좋습니다. 다 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과즙을 맛 때문에 사는구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맛 때문에 사는 거면 사과즙보다는 사과 주스가 더 맛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사과즙을 먹을까요? 주스가 더 맛있어요. 설탕이 안 들어있어서? 그러면 사과즙은 왜 먹는 걸까요? 맛있으면서? 맞아요. 역시 센스가 좋으시네요. 자, 사과즙은 진짜 맛있으면서 건강해서 먹는다고요. 실제로 사과즙을 마케팅하잖아요. 맛있다고만 하면 크게 잘 팔리잖아요. 네, 사과즙을 먹으니까 맛있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화장실 자주 간다 그러면 여성분들께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 팔리는 데는 표현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매출을 낼 수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 일단은 가볍게 제 수익 인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2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년 3개월 만에 매출 7억 7천을 찍었거든요. 지금까지 누적하면 9억 정도 될 거예요. 자, 처음에는 1억 8천, 뭐 2억 2천 이렇게 찍었고 하루 만에 이게 배송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이거 구매 대행을 했었어요. 중국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가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 책상 위에 있는 게 다 하루 만에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구매 대행이나 위탁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배송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아, 대신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적어요.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든지 누군가는 사요. 근데 우리나라는 베이직한 것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의류 보면 막 삐까뻔쩍해요. 막 옷에 막 이렇게 용도 들어가 있는 리뷰가 막 1000개 있고 막 그래요. 누군가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안 파는 개성 있으면서 예쁜 거를 팔면 좀 잘 팔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팔 때는 베이직하면서 예쁜 그런 거를 약간 컨셉을 잡으면 좋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에서 베이직한 거 예쁜 거를 팔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2주나 기다려야 돼? 10일이나 기다려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또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구매 대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송 10일인데 사잖아요. 그럼 그걸 사입해와서 하루 만에 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가겠어요. 그거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매 대행이나 위탁이 다를 게 없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사입은 물건을 내가 택배 보내는 거고요. 위탁은 한국 공장이 택배 보내는 거고요. 구매 대행은 그냥 중국 공장이 그냥 택배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아이템 셀렉하고 똑같이 상세 페이지를 올려요. 그래서 위탁이나 구매 대행은 뭐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템이 매력 있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팔았더니 이거 혹시 제품 뭐였는지? 자, 보시면 여성 시계. 여성 시계를 사왔었어요. 자, 저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제가 스토어를 여러 개를 하는데 여자 패션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스토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패션 쪽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게 많아요. 중국 쇼핑몰인데 한국 쇼핑몰 사진을 도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갖고 오면 우리가 한국 쇼핑몰을 도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 한 장당 거의 100만 원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성분들은 중국 화장이랑 한국 화장이랑 구분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 점점 중국에서 한국 거를 많이 따라해요. 그리고 한국 글씨가 써져 있는 중국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한글로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뭐 카페예요. 근데 그게 중국이거든요. 점점 혼동되고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션 쪽은 잘 안 하는 게 잘 추천을 안 드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팔아서 수익을 많이 벌었었어요.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벽돌 2개 정도 무게더라고요. 진짜 벽돌 같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수익을 내고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내시면 슈퍼카를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전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3억에 샀는데 지금 5억 4천이 되거든요. 안 떨어졌어요? 더 올라가면 떨어져요. 근데 원래 부동산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출 2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매출 1억 5천. 이분 같은 경우는 순수익 1000만 원을 스토어로 찍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7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1억을 찍으신 거죠. 그리고 방금 그분들 같은 경우도 마진율을 적게 가져가잖아요. 많이 가져가요. 다른 강사들은 마진을 되게 적게 가져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마진을 없이 팔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마진 없이 팔면 매출량이 찍히니까 그걸로 공장들한테 쇼부를 칠 수 있다고. 근데 말도 안 되죠. 그럼 부가세를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순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구매욕을 끌어올리는 아이템 셀렉터. 일단은 구매욕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물론 아이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을 18년도에 4,000개, 800개, 그리고 100개. 그래서 아이템 하나로 매출 1억 7천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개로? 네.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더 늘어나서 그냥 대충 이걸로 했거든요.
뭐 제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취소된 것까지 치니까 한 1억 2천인가 1억 4천인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품이 아까 말한 순수익 60%거든요. 그러면 되게 순수익 많이 찍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 하나로 팔리게 되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스토어는 소개팅, 주선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소개팅 해보셨어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 소개팅 나가서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었죠. 안 좋았던 것도 어땠어요? 주소도 잘못잡아. 그죠? 주선자한테 너 나 되기려고 그러냐? 이러고. 근데 뭐 잘 됐든 안 됐든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야 그 사람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죠. 자, 바로 이거랑 똑같아요. 욕 얻어먹는 주선자랑 밥 얻어먹는 주선자. 이거를 생각하면 스마트스토어 하기 되게 쉬워지거든요.